자, 과거의 오늘 어떤 소식과 이슈를 다뤘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 뉴스 그날입니다. 지난해 6월 코로나가 우리 전북 지역을 강타한 지 4개월이 돼가는 때였는데요.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도 또 그로 인한 가짜뉴스도 많이 접했었습니다. 지난해 오늘 저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반드시 감염되는 것은 아니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물론 감염의 위험도는 높아지겠죠.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그날의 뉴스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전주 효자동 한 음식점에 도내 22번째 확진자인 전주여고 3학년 학생은 대전서 온 50번째와 55번째 확진자들과 5분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 33번째 확진자도 있었습니다. 전북과 광주 확진자는 모두 대전 50번과 55번으로부터 감염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고생과 관련 있는 학교와 학원 등 1000여 명의 인원 역시 음성이었습니다. 익산에 사는 도내 24번째 확진 대학생은 남자친구인 광주 33번째 확진자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24번 학생과 그 남자친구가 다녀간 카페와 음식점, 코인 노래방 등에서 접촉이 있었거나 동선이 겹치는 인원들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24번, 광주 33번 관련해서 477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모두 음성의 결과입니다.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사를 시행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감염자와 함께 있다고 무조건 감염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실내 공기의 순환과 대면 방식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입이 향하는 방향, 그리고 에어컨 공기의 흐름, 그거를 따져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염됐던 분이 말씀을 하실 때 옆에 계신 동료는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환경오염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감염자로부터 문 손잡이 등이 오염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 도보건당국은 환경검체 등을 채취해 그 관련성을 찾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며 대처하던 당시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또 강조됐던 것은 바로 개인 방역 수칙의 절대 준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뉴스가 나간 지 1년이 되는 지금에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최선의 대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집단 면역의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지금, 물론 돌파 감염이라는 변수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복병이 산존하고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1년 전과 다른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부터는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에서도 그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그날이었습니다.